전문가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네,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참 말하기가 누구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정부도 그런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너무나도 희망적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감염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어갖고서 예. 그분들이 어떤 감염원에 의해서 됐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꼭 밝혀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165번 환자 경희대 강동병원의 그 투석 환자인 경우 네. 그 감염원이 76번 환자라고 처음 이제 알려져는 있었는데 그 동선이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예, 감염돼서 이 잠복기가 지나는 시간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기까지 아직 안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죠. 대부분 6일, 7일 정도면은 이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되는 상황인데 더구나 이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면역력도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네. 감염이 됐을 때 빨리 걸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투석을 있습니다. 받았었던 게 6일, 7일 정도까지 투석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 투석실에서요? 그렇죠. 투석실에서 이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분은 그 경희대 병원에서 지금 환자로서 투석을 정상적으로 받고 계셨는데 어디선가에서 그 안에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감염이 된 이후에도 투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옆에 계셨던 투석 환자들이 혹시 감염되었을 위험성도 있고 네. 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그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봐도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은 아마 그 100여 명, 정확하게는 109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격리돼 있고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또 일단 발생을 또 한다 할지라도 빨리 잘 치료를 하면은 예. 아마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165번 환자 말고도 지금 뭐 평택 경찰관의 경우도 감염원이 맞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평택 경찰관의 경우도 지금 다른 분한테 감염을 시켜서 또 문제가 되지만 실제 자기가 감염된 것은 그 감염원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지금 그 찾아갖고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그 감염원이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 왔으면은 더 이상 뭐 그 부분은 더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예. 들고요. 인원도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힘을 쓸 필요는 없는 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병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중동 다녀왔다는 친구인데 그게 벌써 한참 지났기 예, 때문에 그 예. 친구는 지금 아닌 것으로 거의 거의가 예, 그분은 100% 뭐 확인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 계속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네. 감염된 사실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삼성서울병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서울병원은 그 이송료원이 그 감염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오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의 경우도 사실은 한 24일 정도가 잠복기가 이제 14일이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10일 지나서 지금 나온다 할지라도 아주 뭐 산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예. 삼성서울병원보다는 오히려 강동 경희대병원인 경우가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네.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가 이제 24일에 끝나면 오늘이 20일이니까 4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일 안에 이제 혹시 모를, 예. 환자가 다시 확진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2주 잠복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종식이 안 되고 예. 계속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또 몇 가지 예, 변수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주도 갔다 온 환자도 그렇고요. 제주도 갔다 온 환자는 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11명인가 12명 환자 전부 예, 11명. 음성이고요. 예. 예, 그 정도의 그 접촉 갖고서는 예.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 접촉자들이 더 가벼운 접촉이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제로가 아닐까요? 예.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워 한다고 했는데 오늘 교수님이 좀 네, 희망적으로 저는 자신 그렇게 있게 말씀해 생각합니다. 주셔서 예. 좀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또 대비를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대응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지금 과잉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예. 몇만 명을 뭐 추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런 과잉 대응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보시기에는 그러면
새로운 변수들이 돌출하지 않는다면 예. 언제쯤까지 가면 이제 사실상 종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종식이라는 것은 방역 당국이 얘기한 대로 이번 달 말이면 이 잠복기가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 종식 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또 28일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달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6월 말로 계산을 하면 한 7월 말 정도, 7월 한 27, 8일 정도면은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종식 선언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예, 마지막 환자가 나온 다음에 28일 정도 아무 환자 28일 이요? 예. 잠복기 약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치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역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환자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 평가는 실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딱히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우리 그 의료 환경이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치료제라 그러면 지금 이북에서 좋은 치료제 개발했다고 지금 발표한 것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치료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네. 인삼 성분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어떤 약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잘 들을 수 있다는 특효약은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의료 수준을 보면은 아주 치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또 우수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치사율이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의료진들이 다 예. 그럼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예. 뭐 어찌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있고요. 예. 네, 뭐 지금 뭐 저희가 치사율이 지금 14%가 좀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메르스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 치사율이 40% 정도라고 이제 중동에서 40% 정도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치료만 잘만 이루어지면 앞으로 뭐 치사율이 더 높아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지금 됐고 젊은 사람들은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강동 경희대병원처럼 이런 투석 환자들은 그 거의 면역력이 없는 상태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중동에서도 막 90%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건 중동은 사실은 의료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투석실에서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아마 지금 병원 측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긴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메르스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이런 전염병이 워낙 이제 국경이 없으니까요.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구조를 고치는 그런 어떤 타산지석이 돼야 될 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타산지석이 예. 아니라 계기, 교훈을 삼아야 될 텐데요. 응급실 문제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 응급실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의 응급실 문화라는 것은 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좀 어렵고요.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 병원 쇼핑을 하는 부분들도 그 원하는 부분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한 순간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나라 시스템들, 뭐 특히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은 병원이 전부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성 병원이 많아서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적은 수가로 보험을 가지고서 병원을 가기 때문에 네. 어느 병원을 가든지 응급실을 사실 근데 지금 응급실 굉장히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응급실의 환자의 밀도가 뭐 아주 살인적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고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이런 호흡기계 질환은 감염성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한테 전염시킬 수는 위험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잘 분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신종 전염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든가 혹은 수인성 질병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 신종 전염병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번 메르스의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감염이 됐고 예, 응급실하고 입원실도 또 다인실 구조에 예. 완전히 환기구도 밀폐가 없어서 돼 밀폐된 있고, 상황에서 예. 엄청나게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 시기에는 또 몰랐었다는 게 큰 문제였었죠. 예.
지금은 제 대비를 잘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봅니다. 응급실은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호흡기 쪽은 분리하자. 예, 그렇죠. 그것만 하면 더 고칠 건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일단 사실 주기적으로 예. 그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서 지금 우리 응급실 상황이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또는 병원성 균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감염 관리라는 부분은 물론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병원이 아니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의 민영 병원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서로 잘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좀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환경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응급실에 지금 가보면은 침대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런 환경 자체가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그 환경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지 우리나라 응급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 주말 금요일 같은 데 가보시면은 복도까지 쭉 나와 있고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못 받는다고 그래서 받지도 않는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네. 거기보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 입원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서 2박 3일을 지금 14번 환자가 2박 3일을 거기서 입원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료 현실인데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건 소비자들의 의식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형 병원만 믿고, 그러니까 입원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응급실 가 있어야 입원이 그러니까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을 의료 후진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의료 후진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민영보험밖에 없고 공공보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예. 한 30% 내지 40%의 환자들이 병원 자체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후진국이지만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GP라고 그래갖고 자기 주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컨트롤을 해주시고 또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응급실을 간다 할지라도 응급실에서 감염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감염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격리도 예. 잘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시스템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지금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그 평택 경찰관 한 명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는 일단 다 병원 감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66번 맨 마지막 환자도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선에서 경로가. 예. 예. 어쨌건 대부분이 뭐 응급실, 절반 정도는 응급실, 다른 분들은 뭐 병실 또는 병원 내 감염인데 이 환자들이 지금 이 제주도 갔다 온 환자도 많이 다녔고 가족들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호텔 방을 썼고 그런데 가족들은 음성이고 예. 그러면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는데 왜 밖에서는 감염이 안 된 것일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것이 원체 지역사회 감염은 보고된 적이 없고요. 공기 감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주로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고령 환자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와갖고서는 이제 이런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응급실이라든지 이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그 전파율이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만 갖고서는 공기 전염이 아닌 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켜주기는 그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환자가 만일에 2호선 지옥철을 타고서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감염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가 즉 그 14번 환자 같이 예, 기침을 엄청나게 해대는 환자가 그 지옥철에서 같이 앞에 있었다 그러면 감염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적은 아주 그 잠복기라 할지라도 잠복기가 바로 지나고 증상이 아주 조금 시작하는 그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라는 건 굉장히 한전적인데다가 이것이 이 아주 오픈된 상황에서 감염을 시키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또 나타난 결과를 봐도 그런 감염은 아마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번 일이 다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케이스가
한 100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역학 정보로서 다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손 씻기를 자주 한다거나 이런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예방할 충분히 수 있다. 가능하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마스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손이 제일 큰 감염원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자기 손이 오염됐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에는 눈, 코, 입, 얼굴에 있는 그 감염이 가능한 기관은 만지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우선 손부터 씻는 것이 아주 철저히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고려대에서 예. 그 진단 키트요. 예, 예. 그 개발해서 2시간이면 검사 결과 알 수 있다는 그 교수님 아마, 저희가 인터뷰한 예,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그것은 낙타를 아마 진단하는 키트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 것도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예, 사람도 할 하시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유전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신 진단 키트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임신 진단 키트가 양성이라고 나와갖고 무조건 임신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항상 정확도라는 부분이 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냐, 또 위음성, 음성이 아닌데 음성이 나오는 것, 위양성, 양성이 아닌데 양성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신속 키트라는 것은 2시간 만에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은 일단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 뒤에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만연을 했고 만연이라면 한 100몇 명의 환자가 생겼고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항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항체라 하면 우리 사람이 만드는 항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 동물들에다가 이것을 이뮤나이제이션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주사를 줘갖고 그 동물이 만드는 항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여기에도 역시 이제 이런 민감도라는 것이라든지 정확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조를 잘 만들고 이것들을 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싼 값으로 많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진단만 확실하게 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키트는 빨리 개발이 되어야만 하고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더 있나요? 네, 한 가지가 예, 말씀하세요. 있는데요. 사실 그 진단 키트가 뭐 빨리 네. 상용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메르스가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이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메르스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확진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2시간짜리 진단 그 키트가 나오면은 그거라도 이용을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그것도 이제 요구랄까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임신 진단 키트처럼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키트이고요. 예. 또 병원에서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이 면역학적 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러면은 확인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바로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신종 프로일 때도 이 키트들이 다 있었는데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 키트들이 사실은 정확도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신종 프로든 아니든 타미프루라는 약을 처방하는 데는 같았기 때문에 치료 방침은 그것이 정확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좀 치사율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좀 잘못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꼭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백순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